스스로 처리하세요. 분명히 당신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맹렬한 폭풍 한가운데서 딸을 안고 서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격렬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30살입니다. 살저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남편인 카터와 결혼했습니다. 카터도 보스턴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우리는 교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상대적으로 평온한 생활 결혼 2년차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카터가 집에 와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레이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인지 저녁은 곧 준비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대답했지만 카터는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사실 나 내년에 전근이거든. 뭐야 너무 갑자기 어디서 물어봤어. 나도 놀랐어. 내 고향 시카고 너무 멀잖아. 응 그리고 넌 전문 영양사니까 어디서든 일할 수 있잖아. 같이 올게. 그렇지 않을 텐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영양사는 고맙게도 자격증이 만료되지 않는 한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직업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쉽게 현 직장을 그만두거나 어떤 상황에든 적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카터가 이미 전근 통지를 받은 것 같았고 내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직장에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았던 카터와 떨어져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학교에 사임 의사를 알리고 카터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싸고 치우다가 다음 달에 시카고로 이사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카터에게 귀찮게 했던 걸 물어봤는데 카터 저기 주소는 이미 정해졌는데 왜 우리가 찾지 않은 주소를 물어보시나요? 집은 아직인데 회사 이전이라 임대부서라던가 뭐였지 뭐야. 그때 카터가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것 같더니 그러지 않았나. 그레이스는 내가 물어본 거 말야. 갑자기 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우리 살 거야. 부모님과 함께 도착하자 갑자기 카터가 드러났다. 무슨 생각이냐? 걱정하지 마라. 함께 살기 위해 지은 집이니 편히 쉬도록 해라. 그는 태연하게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가 없냐고 물었더니 방금 동거를 위해 지은 집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냥 튀면 안 돼. 부모님이랑은 못 살아. 너는 곤란한 듯이 날 쳐다보며 괜찮다고 말했어. 너같이 살기 위해 지은 집인데 출입구도 따로 있고 생활 공간도 따로 있어서 사생활도 보호되고 각자의 삶도 있어. 카터의 무모한 말에 완전 놀랐어. 단지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 걱정되는 잠깐만. 어떻게 그런 집을 무심한 표정으로 구했느냐. 카터가 대답했다. 내가 지었다고 내 이름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의 말 때문에 말문이 막혔다. 당신 이름으로 지었다고? 그래 내가 지었다.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집을 지었다. 카터가 하는 말은 이해는 했지만 현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내 시댁은 카터와 수없이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는 집이 거의 완성됐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시댁 식구들은 이미 현재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사는 불가피했고 내 의견이나 불만을 고려하지 않고 그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록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정 건축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강 근처에 위치한 시댁만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환경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풍부했지만 인테리어는 시댁을 위해 완전히 맞춤화되었으며 생활 공간은 실제로 각각의 부엌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키에 맞춰 낮은 키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린더가 인테리어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항상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좋아했고 내 집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 생활 공간 모두 그녀가 좋아하는 유러피안 스타일 벽지도 내가 좋아하는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윌리엄 모리스 스타일의 기이한 꽃무늬가 왜 이 벽지야? 우리 공간에도 카터한테 물어보니 여자들은 다 이런 화려한 걸 좋아하는 거 알지?
맞아, 엄마는 정말 훌륭한 취향을 갖고 있어 그녀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카터가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다면 정말 놀랐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 벽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벽지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가장 골치 아픈 점은 집이 식사 시간마다 별도의 생활 공간을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댁을 대하는 것이었는데 시댁의 태도가 그런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참을 수 없이 그들은 밥을 먹다가 매일 내가 요리하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은혜, 이 식사는 너무 짜다. 마크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어머니 린다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끼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당신은 우리에게 신장병을 주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다음번에는 더 조심해서 답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마크는 비열한 미소로 반박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레이스라고 항상 말하지만 당신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카터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우리가 떠난 후 린더는 부상에 모욕을 더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영양도 관리할 수 없다면 영양사가 아니십니까? 어떻게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닫혀있는 관자놀이를 통해 좌절과 분노가 고동칩니다. 멍청이들아, 그냥 조용히 먹어라. 쟤네 말이 근거 없다고 욕했다. 나는 전문 영양사이고 음식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춰 음식의 양념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있다. 마크가 너무 짜다고 한 식사는 양념량이 예전과 똑같았다. 이전에 불평했던 것은 너무 밋밋하고 맛이 전혀 아니고 나를 괴롭힐 뿐이었다. 내 마음은 끊임없이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스트레스와 피로로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가 발견했다. 임신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서 카터와 시댁 식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사실 시댁의 댓글이 충격적이어서 임신한 건 괜찮지만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을 거라는 그들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정확히는 영양사라는 직업이 임신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화를 참으면서 추가해서 반박했지만 아기를 돌보고 싶어서 출산 휴가를 좀 일찍 낼 생각이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일해서 돈을 벌어 집안에 기여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역할이에요. 여자인 린다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었어요. 맞아요. 아직 이 집 저당금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카터가 지은 집인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도 여기 살고 있어요. 카터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심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이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할 수 없어 카터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TV만 보고 있는 듯 무심해 보였다. 카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시댁의 행동만 심해졌고 반항적으로 조기 출산을 했다. 내 건강과 아기를 위해 떠나는 것은 예상대로 시댁 식구들을 화나게 했고 심지어 당신이 또 스스로 무슨 짓을 하면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혼 서류는 접수될 것입니다. 린다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를 내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용했고 카터의 서명이 이미 이혼 서류에 있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나는 강제로 서명했습니다. 그는 나와 이혼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강제로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 아이에 대해 알게 된 후에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은지도 모르겠다. 임신 중에 시댁의 괴롭힘을 견디고 한 달도 더 지나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무사히 딸 소피아를 낳았다. 시어머니는 소피아에 대한 애정도 없고 육아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충격적일 정도로 카터는 똑같았다. 카터, 소피아 기저귀 좀 갈아줄래? 이렇게 간단한 부탁에도 손이 꽉 차서 손이 더러워진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우유를 시키는 것도 그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소피아는 그들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카터의 자녀였지만 제가 무엇을 요청해도 카터는 그가 정말로 바쁘다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었지만 카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육에 대한 협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 대한 우리 사이의 엄청난 격차와 사랑을 느끼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단순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심정을 울린 듯이 충격을 주고 장대비가 계속 쏟아져 내리는 비는 점점 커져가는 절망감에 점점 더 갇혀있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나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카터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폰에 열중하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즉시 대피해주세요. 즉시 대피를 반복합니다. 소피아를 안고 나는 경보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카터가 휴대전화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TV를 볼 시간도 없고 일찍 알아차릴 시간도 없이 듣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지역에 심각한 홍수 경보가 발령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 집 옆 강이 전례 없는 수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은 으르렁거렸습니다. 잠깐만 카터 이제 대피 준비해야 해. 무슨 일이야? 카터가 경기가 중단된 듯 짜증나는 표정으로 물었다. 댐이 고장났다는 경보를 듣지 못했는지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한다. 그 상황에 카터는 갑자기 일어나 어디론가 도망갔다. 카터는 어디로 가나 반응도 없이 사라져 불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소피아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패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몇 분 후에 서둘러 필수품을 모았습니다. 나는 비가 쏟아지는 밖에서 소피아를 안고 입구로 나갔고 바람은 우리를 넘어뜨릴 뻔했다. 카터가 밖에서 이미 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그가 우리를 남겨두고 도망갔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서둘러 나갔지만 내 안도감은 곧 산산조각이 났어요. 엄마 아빠 어서 차에 타세요. 홍수로 우리가 휩쓸려 갈 거예요. 카터가 소리쳤고 시댁 식구들이 엄청나게 차에 탔어요. 카터는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가려고 했어요. 목청껏 소리쳐서 잠깐만 카터 우리 버리지 마. 왜 지금 떠나는 건지 화낼 여유도 없었어. 소피아 생각만 하고 있었어. 제발 소피아라도 데려가 줘. 우리 주변은 온통 혼돈 그 자체여서 당황한 사람들 비바람 소리와 소피아가 울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느껴본 적 없는 내 속에서 폭발해 비에 흠뻑 젖은 널 저주해 차가 가던 쪽을 노려봤어. 여기저기서 비명과 경보음이 들려왔어. 아까보다 더 커진 강물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워서 댐의 물이 곧 우리에게 닿을 거야. 포기할 준비가 됐어. 미안해. 방금 소피아에게 속삭였어. 안녕 괜찮니? 뒤를 돌아보니 한 노인이 내 옆에 주차한 경트럭에서 머리를 내밀고 미친 듯이 차에서 뛰쳐나왔는데 내 가족은 왜 어디 있는 걸까? 여기서 나갔으니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들어가세요. 버린 모든 신에게 감사합니다. 이 사람 덕분에 구원하는 신이 있어요. 소피아와 저는 높은 땅에 도착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강물에 삼켜지는 걸 봤어요. 생각만 해도 걸어서 탈출하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안도감이 몰려와 그냥 앉았다가 한동안 쉼터 생활이 계속됐다. 아기를 도와주는 등 주위 사람들 모두 나를 배려해줬다. 소희 가족이 느끼는 감정도 잊어버릴 뻔했다. 대신 이상한 친절의 따뜻함이 카터와 시댁 식구들은 다른 보고소로 간 것 같았습니다. 관리들이 저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봤더라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지만 며칠 후 물이 빠졌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카터와 그의 부모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때 새 집이었던 곳의 1층은 물과 진흙이 비극적으로 뒤섞여 있었지만 운 좋게도 우리 방은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지품은 마른 나는 가져갈 다른 것을 찾다가 필요한 것을 모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있던 명확한 파일 덕분에 먼지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보스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소피를 스스로 키우다 내 행동은 스위프트였습니다. 한동안 보호소에 정착한 후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서명한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공석이 생겨 예전 직장이 나를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 직업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격은 한동안 보스턴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며칠 후 연락이 두절되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나 보다. 카터가 드디어 연락이 왔어. 어디야? 벌써 돌아왔어. 말도 안 돼. 난 이미 보스턴에 있어. 카터가 안 왔어.
이제 낯선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카터에게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그는 확실히 흔들렸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른이 서명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라는 걸 알도록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원하셨던 것 같으니까 좋아요. 모두들 웃을 뻔했다고 말했지. 그건 협박이야, 협박.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 말도 안 돼. 어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자기 딸을 위험에 빠뜨리는 남자는 내가 아니야. 내가 항상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적인 노예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급하지 마십시오. 카터는 분명히 내 주장에 깜짝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레이스 만나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과 논의할 것이 더 이상 준비하지 마십시오. 보상금과 양육비 전액 청구할 거야. 너와 너의 쓸모없는 부모는 함께 지옥에 갈 수 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차단했다고 시댁 식구들이 끈질기게 전화했지만 그 뒤엔 전화를 한 통도 무시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과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일시금을 요구했습니다. 카터는 결국 빚을 지고 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을 팔아야 했지만 홍수 피해를 입은 집은 구매자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토지 가치는 마이너스만 되었습니다. 철거 비용은 지불되었지만 켄의 현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카터의 부모와 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제 그들은 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카터는 빚에 빠져 그의 부모는 빈약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급락하는 동안 저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 소피아를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육아에 대해 이해해 주셨네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한없이 감사해요. 그 낯선 사람에 의해 진흙탕 구석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소피아에게 소피아는 날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볼 때마다 이 아이를 항상 지켜줄게요. 다시 인사드려요.